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자, 다들 이런 꿈 있으시죠? 건물주에 대한 꿈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수십억 원대 꼭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건물을 소유하면서 월세처럼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요, 리츠 투자라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요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속에서 새로운 또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리츠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리츠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리츠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리츠는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서 오피스나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등에 투자하고 여기서 받은 임대료나 매각 차익 등 이 수익을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리츠의 투자 매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상장 리츠는 현재 24개입니다. 시총은 8조 3천억 원 정도고요. 리츠 총 자산의 연평균 성장률을 봤더니 무려 26%였습니다. 또 상장 리츠 배당 수익률은 2년 전을 기준으로 7%대입니다. 리츠는 법적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노후 준비를 해보려는 분들에게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츠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이 재조명되면서 리츠가 다시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리츠의 지수 편입을 검토 중이고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번 달에 통과시키면서 이제는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과 임대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향후 금리와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리츠 시장의 변동성도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 리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리츠의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장 리츠 IPO 쪽에도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리츠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 그리고 박영곤 대신자산신탁 리츠투자 부문장 오셨습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리츠가 또 다시 이렇게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리츠 나온 지는 좀 됐지만 리츠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리츠 투자를 하면은 그 조물주보다도 높다는 건물주가 될 수 있을지 박영곤 우리 부문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앵커님도 네. 리츠에 투자하면 커피 한 잔 값으로 네.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물론 내가 가진 돈이 많거나 또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꼬마 빌딩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을 직접 사면 내가 임차도 맞춰야 되고 건물도 보수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건물 가치도 지금 양극화돼서 핵심 지역의 대형 우량 부동산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지만 비우량 지역에 있는 소형 건물은 가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량 입지에 있는 적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조 단위까지 가는 우량한 건물에 투자하면서 관리는 전문적인 업체에 이제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서 원래 이제 미국 용어인데 한국에서는 법상 트러스트 즉 신탁이 아닌 이제 회사용으로만 설립이 가능해서 한국 법상의 명칭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츠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건물을 보유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건물의 임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리츠에 투자한 금액 비율만큼 초우량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선은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이제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커피 2잔 마셨는데 좀 괜히 2잔이나 마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직접 투자를 하면은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단점도 있고 그러나 리츠 투자하면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또 수입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랑 또 연관이 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도 리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번에도 우리 본부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리츠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더 조금이라도 높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통상 이제 LTV 60% 정도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이 5%인 1,000억 원짜리 건물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물 매입 대금의 절반은 500억을 이제 4%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다면 순 투자 금액, 에쿼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에쿼티는 이 대출을 제외한 500억, 이 500억에 대한 순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6%로 최초 5%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대출 이자가 더 낮아지면 순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리츠 투자할 때 금리 기조가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동일한 배당률에서도 이제 시장 금리가 낮아지니 리츠 주식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기준금리가 하락 기조로 이제 흘러와서 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0.25% 이제 인하됐고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기조인 현재 시점이 리츠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렇게 리츠 투자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 부분은 좀 리츠 투자의 매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국토부의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또 그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용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츠의 장점은 시중 예금 금리의 한 2배 이상의 배당을 받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 중에 시중 수신 예금 금리는 2.84%로 3%도 되지 않지만 지난해 우리 상장 리츠의 배당률은 6 내지 7%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배당이 가능하고요. 지난해 말 기준 우리 리츠가 24개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네. 평균 부채 비율을 보니까 134%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대출이율 1%가 내리면 배당 이익은 1.34%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금리 하향기이기 때문에 리츠에 주목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리츠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이제 배당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 아무래도 이제 비율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대중적인 그 리츠 투자 방법으로는 이제 상장 리츠 그리고 ETF 투자가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국내 상장 리츠의 경우에 이제 규모를 보면은 미국이나 이제 일본 등에 비하면 규모가 이제 훨씬 작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은 좀 아직도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주식 시장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리츠 시장이 아직도 활성화가 좀 크지 못한 이유, 이렇게 좀 더디게 가는 이유는 좀 어떤 건지 우리 조준현 본부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 아까도 나왔지만 작년 말로 우리 24개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은 8조입니다. 네. 8조 조금 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93조. 네. 그리고 일본도 한 134조. 그리고 싱가포르도 한 100조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이게 이제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대부분 GDP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GDP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0.3%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7.5%, 그리고 일본은 2.2%, 싱가포르는 무려 19.9%나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서 미미한 수준이고요. 근데 이 미국은 60년도에 도입됐고요. 그리고 일본은 200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2002년도. 네.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하고 우리나라는 비슷한 1년 차이로 도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인데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정부 정책 지원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리츠에 현물 출자했을 때 과세 이연을 해줍니다. 그게 미국에서 92년도에 이제 과세 이연을 해줬는데요.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한 10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29억 달러가 5년 후인 97년도에 1,405억 달러까지 이렇게 늘어나고요. 또한 일본은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한 6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요. 어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리츠가 성장이 미미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상장 리츠와 리츠 ETF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부원장님? 네, 먼저 리츠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앞서 말씀 나왔다시피 24개 리츠가 이제 한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네. 이 중에는 이제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이제 오피스에 투자한 리츠도 있고 또 전국 여러 군데에 있는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도 있습니다. 각각의 리츠는 부동산 투자 섹터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다른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그 리츠 ETF는 여러 이제 상장 리츠들을 이제 유니버스로 구성하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된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리츠들에 이제 투자하는 상장된 펀드인데요. 이 리츠에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것과 이제 리츠 ETF에 투자하는 것의 공통적인 장점은 둘 다 1차적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를 통한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즉 물가 상승만큼 이제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 있고, 세 번째는 요즘과 같이 이제 금리 인하 기조, 하락 기조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 가치 상승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으로는 이제 리츠 ETF에 투자하면 부동산, 물류센터, 뭐 마트, 국내 해외 등 여러 섹터에 이제 섞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개별 리츠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유형의 부동산 또는 특정 컨셉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리츠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스타일이 여러 특성을 가진 이제 리츠에 골고루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스타일이면 이제 리츠 ETF,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러면 이런 골라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스타일이게 되면은 개별 종목 리츠에 투자하는 그런 게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골고루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리츠 ETF,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투자하는 방법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리츠 투자의 그 대상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별로도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대상 섹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부문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전통적으로 가장 이제 안정적인 그 자산 섹터로 보는 게 이제 오피스. 오피스? 네, 오피스이고요. 오피스는 이제 3대 권역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로 있는데, 이제 서울 도심, 그다음에 여의도, 그다음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강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서울 기타 지역과 분당, 판교 이런 쪽에도 이제 오피스가 있습니다. 상장 리츠들이 이제 투자하는 그런 오피스는 주로 이제 아까 3대 권역, 서울 도심, 강남, 여의도에 위치하는 보통 개별 자산 하나가 뭐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초대형 이제 오피스들이고, 이런데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이제 우량 기업들이 이제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상장 리츠들이 보유 자산들 중에서는 이제 오피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오피스 이외에도 이제 뭐 물류센터만 전문적으로 투자한 리츠, 또는 호텔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거나 또 할인점, 백화점 같은 이제 리테일 그런 섹터,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피스 이외의 섹터는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뭐 서울 뭐 특정 지역보다는 이제 좀 분산돼 있고, 또 수도권 전국적으로 이제 좀 분산돼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앞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병원 같은 이제 시설에 투자하는 헬스케어 섹터 이런 데도 있고, 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게 통신탑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운영 경험이 이제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상장 리츠로 출시한 데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양하네요, 섹터가. 네. 또 투자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수익률일 텐데요. 리츠 상품의 장점으로 아까 배당 수익률 언급해 주셨는데, 이 배당 수익이 투자 섹터별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주요 리츠의 섹터별 배당률을 보면요. 제가 그래서 5월 27일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오피스를 투자 자산으로 하고 있는 주요 리츠는 SK 리츠, 그리고 삼성 FN 리츠입니다. 내가 배당률이 6% 전후되고요. 또 리테일을 투자 자산으로 하고 있는 롯데 리츠는 한 6.1% 정도 배당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물류센터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6.3% 정도 배당률이 나오고요. 호텔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신한 서부 T&D 리츠는 7.1%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당 주기는 SK 리츠와 삼성 FN 리츠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나머지 롯데 리츠 등은 반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자, 이렇게 결산 주기 배당률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 결산 주기를 잘 맞추면 부문장님 거의 매달 수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상장된 이제 그 리츠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반기 6개마다 배당을 하는데 예. 이제 현재 3개 리츠들은 이제 분기마다 배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기의 월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분기마다 배당하는 리츠를 섞어서 투자하게 되면은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대부분 이제 6%에서 7% 정도면 아주 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당 수익 외에 또 상품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도 참 궁금한데 상장 리츠 그리고 리츠 ETF 수익률 상위 탑 10을 강수민 캐스터가 쉽고 명쾌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국내 상장 리츠 그리고 리츠 ETF들의 수익률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초 대비 기준 국내 상장 리츠 수익률 탑 10부터 확인해 보시죠. 롯데 리츠, 코람코더원 리츠가 21%씩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롯데 리츠는 1년 기준으로도 11%, 최근 한 달 기준으로도 4%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9년에 상장됐고 리테일, 물류, 호텔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시총도 두 번째로 높은 종목입니다. 이어서 이리츠 코크랩이 올해 들어 12% 오르면서 3위를 차지했고요. NH 프라임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는 10%씩 오르고 있는데 다만 D&D 플랫폼 리츠의 경우에는 1년간은 9%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는요. 연초 대비 수익률 10%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미래에셋 맵스 리츠입니다. 다만 1년간 16% 하락으로 비교적 낙폭이 크고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 올해 들어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에는 한화 리츠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피스에 투자하고 있고 2023년 비교적 최근에 상장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8% 오르고 있고요. 다만 1년 기준으로는 22%로 오늘 수익률 탑10 종목 가운데서는 1년 수익률이 가장 부진한 모습입니다. NH 오런 리츠도 이어서 올해 들어서 8% 오르고 있고요. 끝으로 10위는 SK 리츠였습니다. 시총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이죠. 한 달간은 3% 하락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대 오르고 있고요. 오피스와 주유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츠 ETF들의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가 차지했는데요. 올해 들어 8.7% 오르고 있고요. 2019년에 상장됐고 순자산이 6천억 원대로 가장 큽니다. 2위인 키움 리츠 이지스 액티브도 8.7% 오르고 있고요. 3위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또 4위에 이름을 올린 플러스 K 리츠까지 올해 8%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연간 배당률이 각각 9%, 또 8%로 높은 편이고요. 5위에는 일본 리츠 관련 ETF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 환해지 ETF가 7.8% 오르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인 원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는 7.5% 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1년 기준으로는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7위, 또 8위 종목들은 연초 대비 수익률이 1%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미국 부동산 리츠 ETF들인데요. 1년 기준으로도 13%씩 오르고 있고요. 에이스 미국 부동산 리츠는 무려 2013년에 상장됐습니다. 9위부터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있는데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1년 기준으로는 12% 오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위인 라이즈 글로벌 리얼티 인컴 ETF도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1년 기준으로는 9% 상승하고 있고 작년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상장 리츠들부터 리츠 ETF들까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10개씩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강수민 캐스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리츠 수익률 탑10을 보면서 이렇게 좀 수익률이 괜찮은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국내 아직 우리 투자자분들이 리츠 투자를 잘 모르고 계신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우리 부문장님이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 공모 리츠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된 거는 이제 2017년, 18년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 상장 리츠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리츠가 사모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일반 개인들이 이제 이 리츠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서부터 이제 상장 리츠들이 많아져서 지금 현재 24개까지 이제 늘어난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네. 리츠 제도 활성화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 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리츠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협회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리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리츠가 뭐야? 과자야? 막 이런 심지어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좋아하는 과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도 이 리츠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좀 많이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국민들한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금 금리보다 2배 이상 높거든요. 예. 네. 그게 안정적으로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세제 지원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리츠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부가요 이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그만큼 많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예. 지난 5월 1일 날, 5월 1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5월 27일 날 공포가 돼서 올해 11월 28일이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리츠는 이게 국토부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1인 지분 제한이 있어요. 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고 한 또 57가지에 되는 보고나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실제 개발에는 참여를 못했고요. PFV 등에서 개발해 놓은 그 부동산을 매입해서 리츠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PFV가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경제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PFV는 KDI 자료에 의하면 자기자본 비율이 3.15%밖에 안 돼요. 우리 리츠는 지난해 말로 보니까 제가 36%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토부가 이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개정해서 그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꿨고요.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예. 1인 지분 제한도 개발 단계에서는 풀어주고요. 그리고 보고 공시도 면해줘서 좀 더 이 규제를 개선을 통해서 그 개발 단계에서 리츠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리츠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개발하고 그 개발된 이익을 투자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 수익만 돌려주지만 개발 수익과 임대 수익을 같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허, 네네. 네. 또 이외에도 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으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관련 이런 정책들이 국내 리츠 시장 활성화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고 계신가요? 예, 그 리츠가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면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통상 지수를 추정하면서 투자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이 펀드나 ETF 이런 연기금에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이런 리츠에 대한 관심도 제고될 거고요. 그리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선순환적으로 우리 신규 상장 리츠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시장 규모 확대되는 게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 올해 들어서
리츠 IPO 상장이 또 활기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상장 앞두고 있는 리츠 상품들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들인지 참 궁금한데 이거는 우리 박영건 부문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신자산신탁은 예. 오는 6월에 이제 대신밸류리츠의 IPO를 지금 진행합니다. 대신밸류리츠는 서울 도심의 그 을지로 명동 권역에 있는 이제 프라임급 오피스인 대신 파이낸셜 그룹의 본사 사옥에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네네. 대신 파이낸셜 그룹이 10년간 최대 10년간 장기 임차를 해서 또 재산세, 시설 관리비 등 이제 건물 운영 비용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리츠는 건물 운영 비용에 대한 이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를 하고 공모가 대비해서 7년 평균 6.3% 수준의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밸류리츠는 시총이 최초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차 성장해 나갈 예정인데요. 대신 파이낸셜 그룹과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3호로 2천억 원 넘게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최초 상장한 이후에 이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규모를 키워 나가서 5년 후에는 시총 1조의 목표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네, 또 기존의 상장 리츠들과 조금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신축급 프라임 오피스라는 점, 그 다음에 대기업 집단의 이제 본사 사옥이라는 점, 그리고 3개월마다 매 분기에 이제 배당을 해준다는 점, 이 세 가지 이제 안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준공 10년 미만의 이 신축급 프라임 오피스이자 대기업 집단의 본사 사옥으로 이제 그런 오피스 건물을 담은 리츠는 저희 대신 밸류 리츠밖에 없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배당금을 매 3개월마다 지급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그 지금 상장되는 리츠들은 6개월마다 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예. 그 대비해서 이제 3개월마다 배당하는 것은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그 설계를 한 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당금이라는 게 이제 뭐 최대한 자주 들어올수록 또 이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리츠 시장 활성화가 좀 앞으로 점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리츠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 상품 선택을 좀 잘하는 그런 기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우리 박영곤 부문장님이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상업시설 이런 이제 여러 유형의 부동산 중에서 어떤 부동산 섹터에 이제 투자할지 이제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량 빌딩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오피스 섹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물류센터, 호텔, 마트와 같은 리테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들 섹터에 이제 투자하는 리츠들의 이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의 이제 임차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임대료가 잘 나와야 나한테 배당이 잘 들어올 테니까 우량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임차를 잘 하고 있는지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한 건물에 이제 여러 임차인들이 이제 있는 경우를 멀티 테넌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그룹 등 이제 특정 기업이 이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임대를 책임 임차하는 부분을 이제 마스터리스 책임 임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책임 임차 마스터리스라는 경우가 이제 공실이 없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리츠에 이제 스폰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리츠에 있어서 스폰서란 리츠의 자산을 이제 공급을 하고 또 리츠에 같이 공동 투자를 함으로써 리츠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곳인데요.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리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스폰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스폰서가 있는 경우가 대체로 리츠 규모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츠 투자가 아직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또 투자자가 원할 때 쉽게 투자금 회수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워낙 시장 상황을 타는 분야다 보니까 변동성에도 또 유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리츠 투자 시 주의할 점, 또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죠. 예. 리츠는 그 주식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가 적합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투자 시기는 금리 상향기 때는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금리 하향기 때 투자하는 게 적합하고요. 그리고 제가 리츠가 지난 한 1년 동안 전체 그 리츠 평균 거래량을 보니까 일 평균 거래량을 보니까
8만 7천 주밖에 안 돼요. 어. 그래서 이 리츠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해야지 손실이나 이익이 좀 더 날 것 같아요.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저기 리츠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이때도 그냥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사면 그 분리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사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받겠다고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간은 보유를 해야지 네. 그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금리 인하 시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보유 기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리츠 투자에 관련돼서 이것만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팁 한 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문장님부터 한번 시원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리츠 투자의 목적은 안정적인 배당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를 통한 이제 가치 상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츠 투자는 장기 투자가 정답입니다. 네.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예. 마무리를 할까요? 네. 리츠는 단기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3년 이상 투자해야 되고요. 이 투자하실 때 그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해주고요. 그렇죠. 또 ISA나 IRP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자, 한 줄 정리해봤는데 두 분 다 한 분은 장기적으로 가자, 한 분은 3년 이상. 결국은 이제 길게 보자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보면서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리츠 투자. 그리고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내용들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질문들을 좀 정리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츠에 투자를 하면 어느 상품이든 다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수익 구조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부문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리츠는 이제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에서 건물의 이제 시설 관리비, 재산세 등 운영 비용을 빼고 또 이제 대출 이자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리츠 자산 관리 보수 등 리츠의 비용을 뺀 나머지를 다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츠를 고를 때 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량한 좋은 위치에 있는 자산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잘 임대가 돼 있는 이제 그런 부동산을 보유하는 리츠를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이제 금리 하락 기조에 있는 현재 시점이 리츠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투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1,000만 원 이상 이자, 배당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포함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의 1,000만 원까지는 합산을 하지 않고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합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들까지 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동안 리츠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